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노바텍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 자석, 히토류 자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 기기들에 들어가는 이 차폐용 전자파 차폐용 자석을 만들어 주로 납품하고 있죠. 지금 주요 이 회사가 만든 그 차폐용 그 자석을 사용하는 데를 보면 이 자동차부터 해서 전자제품, 의료용 제품까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제품 고유의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자파가 전자제품 사이에 서로의 간섭을 일으킬 경우에는 그 제품의 성능이나 문제를 이상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게 이상 작동할 경우에 요즘 자동차가 전장화됐기 때문에 그 전자제품이 그러니까 이 전자 반도체 칩이나 하여튼 전자제품이 잘못 움직일 경우에는 자동차는 사고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그 전자파 차폐용 자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자제품 내에서도 전자제품이 이제 이 소형화되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런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만드는 주요 제품 중에 차폐 자석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차폐 자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에 주로 납품이 되고 전체 매출액의 약 50% 정도를 여기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 삼성전자 갤럭시가 기본적으로 갤럭시 S 이제 그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노트 예전엔 노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이 폴더폰이 거의 노트를 대체하다시피 해서 이런 그 스마트 기기들 또 태블릿 PC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파 차폐용 차폐 자석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그 태블릿 PC 케이스용 액세서리 부품으로도 좀 들어가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이 전자파 차폐용 자석 매그세이프라고 부르는데 이 작은 자석들을 주로 집어넣어서 전자파 차폐를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전자파 차폐 회사들이 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바텍의 이 회사들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 히토류 자석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자파 차폐용 이 히토류 자석을 이용해서 만든 전자파 차폐용 자석들은 이 베트남의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에 납품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쪽에도 이 노바텍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중국하고 미국이 이런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이 중국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어떤 수출 규제나 이런 쪽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중국 업체들도 중국 정부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 히토류라는 이런 자원을 무기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미국의 이런 규제에 대항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전자파 차폐에 들어가는 이 자석들, 이게 이 히토류를 통해서 쓸 때는 굉장히 고효율 좋은 그 자석을 쓸 수 있는데 이게 페라이트 같이 인공적으로 만든 자석으로서는 좀 약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국산 히토류 자석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그 중국산 히토류 자석은 이 중국이 수출 규제할 때마다 가격이 빡빡 뛰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 안정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도 중국의 히토류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그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이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만 점점 많이 팔릴 수가 있는데 이 히토류 자석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차에서 히토류 자석 가격이 올라 버리면 전체적으로 원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지난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 매출액 중에 한 46%가 이 자석류고요. 그다음에 49%는 심재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3분기까지 지지난해는 771억 원 정도 매출을 했지만 이번 3분기에는 514억으로 매출 외형이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113억 발생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매출 외형이 절대적으로 줄기 때문인데요. 매출 외형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히토류 자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 함부로 미국과 거래하는데 직접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이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최대주 특수관계에서 최대주 지분이 54.33%라 이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대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고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주주 배정도 많이 해줄, 그러니까 주주 가치 제고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죠. 이건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성장이 2022년까지 성장이 딱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성장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라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주주들을 좀 달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히토리 자석 블록을 수출 규제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이 히토리 무기화 때문에도 이 굉장히 노바텍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도 이 중국에서 만든 이 히토리를 베트남으로 수출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데도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중국에서 이 제때 이렇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네오디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히토리 자석류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 네오디뮴 자체를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미리 이제 노바텍은 베트남에도 진출을 해서 베트남에 공장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히토류 무기화를 피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우회 수출을 하기 위한 기지로서 여기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직접 지었죠.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히토류 광산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라오스에 히토류 광산 개발을 위한 모의를 체결해서 지금 광산 개발을 직접 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이 라오스 히토류 광산은 개발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중국 정부가 히토류 무기화를 점점 이 단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중국에서 생산된 히토류를 갖고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다 납품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 노바텍은 이제 자사주를 좀 많이 사는 편인데요. 요번에도 한 100만 주를 구매를 합니다. 자사주 취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 11일 날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7일까지 해서 100만 주를 사는 건데 이게 이제 107억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거라 굉장히 좀 큰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 때문에 작년 11월 달 이후로 주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연말까지 해서 실적이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100억대 순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 이유는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히토류 자석을 해외로 수출하기 어려우면 즉 여기서 말하는 해외는 중국 이외의 지역입니다. 중국의 이외의 지역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교역 조건이죠. 나빠지기 때문에 노바텔이 주변 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 국가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서 직접 히토류 광산을 개발을 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히토류를 직접 수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바텍의 이러한 이제 광산 개발까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한 100만 주 이번에 또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렸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이런 그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트럼프가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내놓으면 이에 따라서 중국도 히토리 무기화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좀 내세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빛을 봐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다음 주 출범을 하면서 내놓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중국이 히토리 무기화 정책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노바텍도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 점 때문에도 지난 12월 달 이후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하면서 좀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중국이 히토리 무기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히토리 무기화를 할 경우에는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